안녕하세요. 오늘 3차 강연하게 된 김민기라고 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레뮤제 활동하면서 꼭 한번 강연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좀 주제를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안 떠올라서 뭘 하지 하다가 제가 한때 나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저를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시켜준 한 주제가 요즘 상황에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빼고 말할 수가 없죠. 저희는 나름 역사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치명적인 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의 일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숫자나 영업 따라 업종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2년 동안 학교를 안 오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이제 안 쓰면 이상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법으로 정해놓기까지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느낀 것은 더 많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직접 피부로 전염병 사태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전국민적으로 약이나 질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바이러스나 백신, 방역과 같이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단어들이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고, 좀 깊숙이 들어가면 항체나 PCR, 바이러스의 치명력과 감염률은 반비례한다와 같은 학술적인 단어들도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재작년 말에 코로나 백신이 긴급으로 만들어졌고 긴급으로 사용 승인되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고 더욱 빠른 속도로 일반인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빨리 나온 만큼 안전한 게 맞냐, 부작용은 괜찮냐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죠. 이런저런 상황 속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추억팔이를 제가 좀 좋아해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10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손흥민 선수도 막내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국가대표 막내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첫 골을 기록했던 모습이고, 그로부터 10년 뒤 2021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국가대표 주장이 되어서 당당히 우리나라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되게 거의 아시아급의 기록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새벽 한 1시 반쯤에 옆집, 윗집에서 소리 질렀다 하면 다 손흥민 선수 때문이었을 거고, 말 그대로 10년 동안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정확히 10년 전 방송분이에요. 2012년 방송분이고, 유 부장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상품으로 태블릿을 주겠대요. 근데 누가 용량을 물어봅니다.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봤는데, 유재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계를 잘 몰라요. 굉장히 기계치라서 대충 100기가인가 대답을 합니다. 다들 어이없어 해요. 에이 하면서 그게 뭔 소리냐고 어이없어 합니다. 너무 크대요, 용량이. 여기 자막에서도 새 모델이라 타격 대용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엔 이게 더 어이가 없죠. 지금 의지 있고 가장 중요한 돈만 있으면 512기가 태블릿 사는 마당에 100기가가 무슨 꿈의 용량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재밌자고 즐거운 사진이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을 비교적 사용하지 않았던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더 그 10년이나 세월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나 시간이 사람 하나로 보나 한 분야의 기술로 보나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딸랑 약이 하나 나온대요. 그것도 모든 일이 잘 풀려야 10년이지
그 이상 오래 걸리는 게 다반사고,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의 목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맨 처음에 약이나 뭐 질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어떤 물질이 좋을지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임상시험으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승인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맨 처음에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단계예요.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와 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독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렇게 4개 단계가 있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돼요.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옵니다.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바이러스의 표면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세포 표면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딱 열쇠와 문고리 마냥 알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 감염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딱 이제 열쇠, 문고리에 열쇠를 꽂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로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문고리에 열쇠를 꽂기만 하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쇠를 꽂은 상태로 문고리를 돌리거나 그래야 문이 열리는데, 딱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전 물질을 만들어서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립니다. 그렇게 늘어난 바이러스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세포들을 찾으며 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단계만 잘 차단을 해도 훌륭한 독감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럴 일이 없겠죠. 치료보다는 예방의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으면, 지금까지 질리도록 했던 손 씻기를 잘 하시면 이런 일이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넣어봤고, 숫자도 0번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진짜로 독감은 그래도 우리랑 연구가 오래되어서 치료제가 몇 개 나와 있는 편이에요. 몇 가지 약을 말씀해 드릴 건데, 가장 먼저 3번에 복제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초반에 일본에 치료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잠깐 돌았었는데, 그렇게 불렸던 아비간이라는 약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료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4번에 방출 과정을 차단하는 약도 있는데, 정확히는 방출돼서 세포막까지 어찌어찌 나왔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막는 약이에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많은 도움을 줬던 타미플루라는 약입니다. 써놨듯이 마지막 방출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다 보니까 이미 복제 증식 다 하고 방출까지 하고 떨어져 나가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혹시 그래서 타미플루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타미플루 처방받을 때 최대한 감염되고 빨리 드세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방출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약이나 질병에 대해 파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알맞는 후보 물질을 선정합니다. 그 신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선도 물질이라고 하고, 약도 좀 종류를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전공도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이용한 약품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식물이나 세균같이 천연물에서 화학 성분을 추출해내요.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 그렇게 천연물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그렇게 선호되질 않고, 화학 합성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직접 화학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천연물에서 뽑아낸 화학물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공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글씨가 작긴 한데 이게 타미플루 결국 성분이 되는 약이에요. 타미플루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식물에서 뽑아낸 물질을 갖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타미플루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 제가 저희 화학 생명 전공하시는 분들 이 과목 아실 텐데, 저희 전공에 이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진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걸 보니까 좀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학자분들은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좀 한 번 더 느낀 것 같고,
이렇게 수많은 화학물질을 얻으면 제약회사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지금 당장 안 쓰이더라도 언젠가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예전에 개발했다가 중지된 약을 어떻게 다시 가공을 하니까 효과가 있네? 새로운 병에 효과가 있네? 하는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개발을 시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몇 개 저장하고 나면 이제 또 골라냅니다. 더 효과적인 물질들을 찾기 위해 골라내는 단계고, 요새는 이 골라내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해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가상으로 화학 물질을 만들고 가상으로 사람의 세포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하얀 게 가상의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을 몇 개 찾고 나면 가장 먼저 동물 실험을 진행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넣기 전에 동물을 먼저 이용해서 안전한지, 정말 치명적인 독성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약이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임상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단계인데, 그래도 이 단계만 해도 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꽤나 여기부터 오래 걸리구나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하구나 하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고, 이제 임상 1상부터 임상 4상까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1상입니다. 여기 써놨듯이 안전한가요? 안전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단계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요. 길게는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제 사람의 몸에서도 실제로 안전한지, 약도 좀 많이 넣다 보면 독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에 가면 드디어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변화도를 주기도 해요. 여기 제가 이건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걸 가져온 건데, 이제는 뭐 진짜 약도 아니고 가짜 약도 주면서 좀 방식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길게는 2년이 소요가 되고,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1상에서는 안전한 용량이라고 했는데 이제 2상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3상입니다. 뭐가 덕지덕지 많이 있죠. 좀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악명이 높은 단계이고, 환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기간도, 이게 기간을 나타낸 거거든요. 기간도 3년에서 5년이라고 길게 소요가 되고, 저기 제가 돈 그려놨는데 신약 개발 비용의 70%가 이 임상 3상에서 소모가 돼요. 그만큼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보니까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가장 악명이 높은 단계이고, 1상에서의 안전성과 2상에서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희귀한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3상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을 제출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국가기관에서 이 의약품 승인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각 시험에서 임상시험은 제대로 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괜찮게 산출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3상까지 잘 했는데 데이터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2단계에서 탈락하는 약품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신약만 판매를 승인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약을 이제 시중에 팔 수 있다라는 뜻이고, 제가 아까 근데 임상에는 크게 4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4상은 판매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이라기보다는 1상에서 3상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기간이나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뭐 팔고 나서도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단계이고, 드물긴 하지만 승인을 받고도 6년 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판매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단계가 많죠. 뭐 크게 5단계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임상 몇 상도 아니고 물질 골라내고 찾고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고생을 왜 하나 싶을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일인데 지금도 약의 안전성이라고 하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뭔 사건이냐 하면 독일에서 1957년에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만들어서 팝니다. 임산부 입덧에 효과가 좋다. 그런 효과의 약이고 당시에는 동물 실험만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판매를 했어요. 실제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대요. 입덧의 효과가 정말 좋아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가 갑자기 유럽의 기형아가 급증합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8,000명 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형아들도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발가락이 붓거나 없는 장애 아니면 팔다리가 거의 없이 태어나는 그 정도의 정말 심각한 증상으로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났고 결국에 이 약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그 이후로 약에 대한 안전성에 좀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발전을 거쳐서 지금의 임상시험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제가 오늘 한 말들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리고 10,000개의 물질에서 시작을 해도 한 개의 약으로 될까 말까 한 개 신약 개발이고 실제로도 실패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제약사분은 10만 개의 물질에서 하나가 될까 말까 한 게 신약 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고 또 외국의 어떤 분은 신약 개발은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시도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약국에서 사 먹는 약도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 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코 적진 않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약을 먹으면서 살기도 했고 아무튼 이제 저희를 오랫동안 괴롭힌 코로나 팬데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끝이 나는 분위기예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뭐 진짜 끝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를 항상 오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 전체 수명에서 보면 좀 짧은 25년 인생을 살면서도 크게 4번의 전염병 사태가 있었어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뭐 지금의 코로나까지. 제가 뭐 20몇 년 살면서도 4번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팬데믹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인류가 질병에 의해 고통받지 않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